2억 7천만 달러 복권 당첨 후 전 부인이 한 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와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운명의 매장. 2019년 3월 7일 뉴저지 주 트렌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남성 마이크 웨어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수년간 복권을 사왔지만 $2보다 큰 상금을 탄 적이 없었거든요. 그의 손에는 2억 7,300만 달러짜리 당첨 복권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또 대박 스토리가 아니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관계와 돈, 그리고 운명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였다. 15년의 결혼, 그리고 이혼. 마이크 웨어스키와 엘린 머레이는 15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전통적인 가정과는 정반대였다. 엘린이 유틸리티 회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마이크는 집에서 집안일과 애완견을 돌보는 전업 남편이었다. 일부는 이를 한심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엘린은 달랐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엘린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회상했다.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죠. 1년에 4번 내지 5번씩 휴가를 갔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다. 2018년 10월, 15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엘린이 마이크에게 5년간 월 $500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마이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엘린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성별을 바꿔놓은 전형적인 위자료 사례였다. 이혼 후 마이크는 뉴저지주 알파에 있는 트레일러 주택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1년 넘게 구직 활동을 했지만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직이었고 전 부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있었다. 3월 1일, 운명의 목요일. 2019년 3월 1일 목요일, 마이크는 평소처럼 필츠버그의 매장을 방문했다. 펜실베이니아 경계 근처에 있는 이 작은 편의점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바로 15년 전 엘린에게 프러포즈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저기서 그녀에게 청혼했었어요. 엘린은 나중에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의 행운의 여신이었던 셈이죠. 마이크는 메가 밀리언스 복권 $10어치를 샀다. 그는 수년간 일주일에 $20씩 복권을 사왔지만 돈이 부족할 때는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2주 전부터 다시 복권을 사기 시작한 참이었다. 복권을 구매한 후 마이크는 지갑에 돈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복권을 카운터에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는 회상했다.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걸어 나왔죠. 집에 도착한 마이크는 복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다음날 금요일 저녁 그는 복권 구매한 곳으로 다시 갔다. 혹시 어제 여기서 복권을 놓고 간 게 있나요? 점원이 서랍을 열어 복권 2장을 꺼냈다. 어떤 복권을 샀는지 설명해 보세요. 마이크가 설명하자 점원은 복권을 내밀었다. 다행히도 선량한 시민이 복권을 발견하고 매장에 맡겨둔 것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선량한 시민은 매장 직원 필 캄폴로였다. 부모님이 저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르셨어요.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옳은 일을 한 것뿐이고 다시 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당첨의 순간. 일요일 밤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마이크는 복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거실 탁자에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복권을 꺼냈다.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수년간 복권을 사왔는데 마침내 $2보다 큰 당첨금을 받게 되다니. $2보다 큰 당첨금이라니. 2억 7,300만 달러였는데 말이다. 확신이 서지 않았던 마이크는 폭설 속에서도 다시 매장으로 갔다. 그제서야 현실이 되었다. 그는 미국 복권 역사상 가장 큰 당첨금 중 하나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전 부인의 전화. 마이크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데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 그중에는 1년 넘게 구직 활동을 해도 연락조차 없던 회사에서
면접 제안도 있었다. 수요일에 처음으로 면접 연락이 왔어요. 마이크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연히 거절했죠.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연락은 다른 곳에서 왔다. 목요일에 전 부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크는 기자회견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법정에서 다시 보자고 하더군요. 엘린 머레이는 마이크의 당첨 소식을 익명의 전화로 알게 되었다. 이미 그 매장에서 누군가가 복권을 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엘린은 회상했다. 설마 그 사람이 마이크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더라고요. 충격이었죠. 엘린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녀는 마이크에게 지급하고 있던 월 $500 위자료를 중단하고 싶었다. 인사이드 에디션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엘린 머레이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에게는 그 돈이 이제 용돈 수준이에요. 엘린은 말했다. 그가 방금 딴 돈의 양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급하는 건 정말 푼돈이죠. 엘린은 오해받기 싫다며 선을 그었다. 저는 아무도 제가 그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길 원하지 않아요. 당첨금의 일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녀의 요구는 단순했다. 위자료 지급 중단 그뿐이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그를 부양했는지. 이혼할 때도 그에게 많은 돈을 줘야 했고요. 하지만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엘린의 다음 발언이었다. 기자가 물었다. 그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니 다시 만날 생각은 없나요? 엘린의 대답은 단호했다. 전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와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사회의 반응. 엘린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폭발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마이크를 응원했다. 그는 2번 이겼다. 복권과 이혼 모두. 진짜 행운하네. 돈도 벌고 전 부인도 안 돌아와서. 최고의 복수다. 다른 한쪽에서는 엘린을 지지했다. 15년간 부양한 대가로 조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녀가 그를 지원했던 모든 세월을 생각하면 몇백만 달러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즐겼다. 프러포즈했던 바로 그 매장에서 대박이라니. 그녀가 정말 그의 행운의 여신이었네. 이혼 후 복권 당첨. 타이밍이 완벽하다. 법적 쟁점과 전문가 의견.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법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라스베이거스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이 케이스를 분석했다. 마이크가 이혼 후에 복권을 샀기 때문에 엘린은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위자료 수정은 가능합니다. 네바다 주법에 따르면 법원은 위자료 수정 시 각 배우자의 재정 상태, 각 배우자의 재산의 성격과 가치, 각 배우자의 소득 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엘린은 마이크의 복권 당첨이 그의 경제적 지위를 극적으로 개선했으며 더 이상 위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측에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했는데 이는 월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무직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마이크의 계획과 엘린의 현실. 마이크는 당첨 후 자신의 계획을 공개했다. 세전 일시불 1억 6,25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가장 먼저 새 픽업 트럭을 사겠어요. 그는 말했다. 포드 랩터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차죠. 그 다음 계획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새 차를 사드리고 집을 리모델링해드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족여행도 계획하고 있었다. 언제든지 일어나서 어디든 가거나 뭔가를 사고 싶을 때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항상 궁금했어요. 마이크는 말했다. 이제 그걸 해볼 거예요. 한편 엘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이크에게 월 $500를 지급해야 했다. 마이크의 입장에서는 용돈 수준이지만 일하는 여성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지원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엘리는 호소했다. 선량한 시민의 보상. 이 모든 드라마 속에서 잊혀질 뻔한 진짜 영웅이 있었다. 마이크의 복권을 주어서 매장에 맡긴 필 캄폴로였다. 저는 그를 찾고 있어요. 마이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2억 7,300만 달러를 가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마이크는 필에게 뭔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로 하겠다고 했다. 복권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필이 복권을 가져가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면 그가 당첨금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복권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뉴저지 복권공단 임원 제임스 캐리는 말했다. 누군가 와서 이 복권을 샀으니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요. 미디어 광풍과 변화된 일상. 마이크의 당첨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다. CNN, ABC, C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퉈 인터뷰를 요청했고 인터넷에서는 마이크 위어스키가 트렌딩되었다. 저는 아직도 충격 상태예요. 마이크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수표가 나올 때까지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달갑지만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연락해왔고 사기꾼들도 나타났다. 마이크는 변호사와 재정 고문을 고용해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앞으로는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앨린 역시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게 되었다. 동료들과 이웃들이 그녀에게 마이크에 대한 질문을 쏟아부었다. 일부는 그녀가 욕심쟁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그녀를 지지했다. 저는 그가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기를 바라요. 앨리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복권 매장의 보너스와 지역사회. 마이크가 복권을 산 퀵책 매장도 예상치 못한 행운을 얻었다. 당첨 복권을 판매한 매장에는 3만 달러의 보너스가 주어진다. 매장 사장은 기뻐했다. 우리 매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지역사회에도 좋은 일이죠. 실제로 이 사건은 작은 도시 필즈버그의 관광 효과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행운의 매장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복권 매출도 크게 늘었다. 마이크 같은 행운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한 고객은 웃으며 말했다. 사회적 메시지와 논쟁. 이 사건은 단순한 복권 이야기를 넘어 여러 사회적 이슈를 드러냈다. 성역할의 변화. 마이크와 앨린의 관계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뒤바뀐 케이스였다.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구조에서 이혼 후 여성이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위자료 제도에 모순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거대한 부를 얻게 된 상황에서 기존 위자료 약정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일부는 계약은 계약이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상황이 바뀌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과 타이밍. 마이크의 당첨이 이혼 후 몇 달 만에 일어났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운명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했다. 만약 결혼 중에 당첨되었다면 앨린도 절반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불과 몇 달 차이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다. 선량한 시민정신. 필 캄폴로의 행동은 이 시대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2억 7천만 달러를 포기한 셈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년 후, 그리고 현재. 마이크 웨어스키의 당첨 이후 몇 년이 지났다. 그는 약속대로 새 픽업 트럭을 샀고 어머니를 위한 집 리모델링도 완료했다. 그리고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도 했다. 그의 개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 상위군인 프로젝트, 슈라이너스 병원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복권 당첨이 제 인생과 가족,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웹사이트에서 말했다. 다행히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매우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앨린 머레이와의 위자료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 전문가들은 마이크의 재정 상황 변화로 인해 위자료가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앨린은 더 이상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명, 선택, 그리고 인간관계. 마이크 웨어스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1년 넘게 실업 상태였던 남성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둘째, 선택의 중요성이다. 필 캄폴로는 2억 7천만 달러를 포기하고 정직함을 선택했다. 그의 선택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인간관계의 복잡성이다. 엘린과 마이크는 15년을 함께했지만 결국 헤어졌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엘린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사회의 변화다. 남성이 집안일을 하고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관계,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황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한 일이 되었고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의 정체성이다. 마이크는 정말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엘린이 말한 대로 그녀가 그의 행운의 여신이었을까? 결혼 생활이 끝난 직후 복권에 당첨된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이크 웨어스키와 엘린 머레이의 이야기가 단순한 복권 당첨 스토리를 넘어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면모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극적이고 더 놀랍다. 마이크 웨어스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와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엘린 머레이의 이 한마디가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하는 말일지도 모른다.